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 승아래 김태윤입니다. 트레이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근골격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트레이닝이나 운동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근골격계를 이루는 녀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 4개를 트레이너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다니면서 훌륭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책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다 N번씩 다 읽었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내용에서 대부분의 이 출처는 이 4가지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근골격계를 이루는 녀석들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 그리고 결합 조직, 그리고 뼈입니다. 근육이 근골격계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결합 조직과 뼈로 이루어졌습니다. 결합 조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결합시켜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이 있고요. 인대가 있고 막이 있습니다. 건은 아시다시피 텐던, 힘줄이고요. 인대는 이제 리가먼트, 그 다음에 막, 파시아라고 해가지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이 수축 속도나 산소 이용 능력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이거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근하고 속근입니다. 유형 1, 1유형 근육이라고도 하고 타입 1 근육이라고 하고 부르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지근에는 이 자세성 유지 근육, 그러니까 산소 이용 능력이 되게 많아서 지구력에 좀 능하고 자세 유지성 근육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립근, 척추 기립근이 있을 거고요. 가자미근, 그리고 코어 근육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유형 2, 타입 2 근육은 속근입니다. 이제 속근은 주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사지 근육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복근도 예외는 아니고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비복근 같은 경우는 이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 밑에, 허벅지뼈 먼 쪽, 원위부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이제 외측 상과, 그리고 내측 상과라고, 곳에 붙어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발목을 족저굴곡 시켜주는, 발끝을 내려주는 데만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굴곡시킬 때 초기에 많이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은 가자미근과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어서 속근 타입이 조금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근육이나 이제 대퇴 근육, 이제 허벅지 근육 같은 곳에 속근이 지금과 반대로 산소 이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수축 속도도 그만큼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근육에 사실 지근과 속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가슴에는 무조건 속근 100%, 그리고 지근 0%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근육의 타입들이 믹스되어 있다는 말이죠.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비율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대흉근에는 속근이 80%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대흉근에는 40%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신체 발달이나 노화에 따라서 변화가 다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유전적인 성향이 많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섬유 유형을 나누는 것을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하는 연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에서는 건과 인대와 막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건은 백색 섬유 밴드 형태로 이제 근육을 뼈에 연결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근육이 먼저 수축이 되고 근육이 수축됨에 따라서 이 아킬레스 건, 이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녀석이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서 그렇게 이대로 다시 그 수축 방향을 따라서 딸려갑니다. 그래서 이 힘줄은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은 그 힘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과 힘줄은 뗄래야 떼낼 수 없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특성을 좀 보실까요? 근육은 잘 늘어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신축성이 조금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이 조금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신축성이 적다 보니까 격한 스트레칭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건은 과도하게 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스트레치에 저항하는 특성이 있어서 되게 부상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이런 데 한번 다치시면은 이 주변 근육, 비복근이나 이제 가자미근 이런 애들이 빠르게 오므라듭니다. 아까 근육과 힘줄은 떼려야 떼낼 수 없는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혈관이 조금밖에 없고 다시 돌아오는 신축성이 적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 지식에 입각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여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대입니다. 인대. 리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의 주된 임무, 이 역할은 관절이나 관절낭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관절이 있으면은 관절낭이 있고 관절낭과 함께 인대가 관절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인대의 특징을 보시면은 그렇게 잘 늘어나지도 않고 되게 뻑뻑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하기도 하고요.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대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허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인대들은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가동 범위 이상의 움직임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가 트레이닝에 접목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을 합니다.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직임이나 자세를 인지할 때 필요한 이 감각 수용이 인대에 있습니다. 인대 자체로서 수축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인대 주변 근육을 수축하거나 억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발목 불안정하신 분들 있죠. 발목 불안정하신 분들이나 발목 부상이 많이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거 발목인데요. 발목의 이 1번에 해당하는 요 녀석 앞 목말 종비 인대입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죠. ATFL이라고 하는데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 인대를 비롯한 근육들이 억제 또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발 안쪽이 이렇게 들리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상황 때 그렇지 않게 되려고 바깥쪽에 있는 비골근, 그러니까 장비골근, 단비골근 복합체들, 그러니까 페로니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녀석들이 잘 수축을 해줘야 내번이 되는 것을, 외번으로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꺾였을 때를 가정하고 싶어서 이 앞목말 종비 인대에 전기적 자극을 준 거죠. 근육이 아니라 인대에 어떤 신호를 줬는데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검사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대 자체가 수축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인대 주변 근육 수축 또는 억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인대는 더 이상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 스트레스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막입니다. 막. 이 막은 이제 구물 같은 구조로 머리에서 발끝, 손끝까지 긴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막이라고 하죠. 이 인대와 다르게 힘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근육에 직접적으로 관여도 하고 근육의 수축 능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 막을 따라서 근육의 긴장력을 사지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한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흉근하고 이두, 장두, 이제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지선이라고 하는 근막경선 중에 한 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 팔을 내렸을 때는 이 소흉근과 근막 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숭이처럼 또는 침팬지처럼 매달리기 같은 데드행 같은 매달리기 운동을 했을 때는 소흉근과 이두근이 조건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트레이닝에 적용을 하실 때 소흉근이나 이두근 과활성화가 의심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근막 경선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은 막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막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건막.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어퍼뉴로시스라고 해가지고 건막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근막이라고 있습니다. 파시아라고도 하는데요. 건막 같은 경우는 흰색의 두꺼운 결합 조직입니다. 건막을 통해서 뼈에 부착돼요. 실제로는 뼈막이라고 해가지고 뼈로 직접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뼈막이라는 곳에 부착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예를 들면은 이복사근, 외복사근은 이런 어퍼뉴로시스, 건막에 의해서 백선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복근을 보시면은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하얀색 선 보이시나요? 이 복직근과 이 복직근 겉에서 보이는 이 하얀색 선이 백선, 리니어, 그리고 장장근이라고 있어요. 손에 붙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장장근이라고 하는 녀석도 수장 건막, 이 팔마리스 어퍼뉴로시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거기에 정지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장장근이고요. 이게 수장 건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장근의 부착점을 이 건막이 제공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근막입니다. 근막, 파시아. 근막은 이제 표제근막이랑 심부근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표제근막은 피부 밑에, 그러니까 표피 밑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피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슈퍼피셜이라고 해서 겉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심부근막은 여기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딥합니다. 깊은 심부의 위치에 있어서 근육을 둘러싸고 분리해주는 이 기능을 해줘요. 이 일부 딥섬유, 이 일부 심부근막들은 근육의 부착점을 제공하기도 또 해요. 예를 들면은 장경인대 아시죠? 이 장경인대는 심부근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TFL,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장골에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둔근이죠. 대둔근 근육을 장골하고 대퇴골에 부착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골에도 부착시켜주고요. 이렇게 대퇴골에도 부착시켜줘요. 누가? 이 장경인대. 그래서 근육의 부착점을 제공하는 역할도 심부근막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뼈와 함께 이렇게 이 세 가지 녀석들이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구조물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그 구조물 특성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입장에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기초적인 그리고 간단한 최소한의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좀 성장해 나가시죠. 감사합니다.